그 앞에 보면은 글로컬 대학 사업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선정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사업이 맞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속칭 그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선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정이라는 표현을 우리 구성원들은 다 이제는 아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표현은 전혀 아니고 교육부 어떤 보도 자료에도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정책사 그렇게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표현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사업비 재원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신입생 충원율이 21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1.9%였어요. 근데 왜 글로컬 대학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신입생 충원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79.8% 22년도 그 다음에 갈수록 지금 좀 괜찮아지게 돼 나왔지만 23학년도 작년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기간 평가 일정 미충족 지금도 미충족입니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6.3%로 가까스로 95% 기준을 넘었지만 기간 평가 인증은 3개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을 할 때 내년도에도 우리가 미충족사입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는가 하면 글로컬 대학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3년도 우리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기준도 미충족되는데 글로컬 대학이 지정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3학년도에 11월 달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반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 횟수로는 2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내년도에 빠르게 되게 된 내년도 하반기에는 중간평가를 받고 중간평가에서는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평가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외부평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걸로 횟수로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뭐 했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글로컬 대학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신입생 충원율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글로컬 대학은 사업계획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행계획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서가 보시게 되면은 24년 7월 24일 날 최종 수정 실행계획서가 지난주에 심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정되고 난 다음 이후에도 수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16일 날 14일 날 그때 최종 수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글로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한 다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 군데 학교에서는 그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가 반려가 되어서 8월 초까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당장 와서 25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어떻게 됩니까?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4학년도는 좀 괜찮고 25학년도에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쯤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져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평가자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동대만큼의 규모가 벌써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입학 자원 보면 앞으로 한 10여 년간 조금 비슷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겠지만 우리 안동대학교에 있는 주 입학 자원을 보게 되면 경북 북부권이라든가 충청권 이런 데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단장 입장에서 평가를 앞으로 이제 받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분들 전부 다 이제 내년도 다가오는 입시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홈페이지라든가 주위에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기가 극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발판이 있지만 위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건 말씀드린 그 신입생 중원율은 실제 그 당면한 위기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27년 동안 하는 동안, 그런 다음에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향후 한 10년이나 18년간 동안에 실질적인 위기 극복을 하는 것은 어떤 게 위기 극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 성과를 제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성과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평가하는 건 딱 이거 세 개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간평가 인증에서는 물론 취업률을 다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겠지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잣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취업이 잘 될 거고, 취업이 잘 된다 그러면 중도 탈락률도 떨어져서 재학생 충원율도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 취업이 잘 된다 그러면 신입생들도 몰리겠다. 이런 조금은 이상적이지만 이런 흐름을 가지고 평가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도 좀 꽤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취업률 100%인 학과가 몇 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수험생이 그 학과에 그냥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과로 갈 수가 있는지. 실제 우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컬 실행을 잘하고, 그리고 각종 재정 지원 사업, 국립대 육성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사업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이 잘 기획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는 게, 교육 혁신과 대학의 문화 혁신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육 성과를 제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벽 파괴, 오늘 주제가 장벽 파괴지만 장벽 파괴 문구에 지우시고 교육 혁신과 대학 문화 혁신이다라고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벽 파괴 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육 혁신입니다. 교육 혁신이 되려면은 대학의 문화가 바뀌지면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교육 혁신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물론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게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동참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혁신의 주체가 돼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을 대표하는 교수의 사람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학의 문화혁신을 바꾸기, 문화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장벽파괴 한 꼭지가 보면 하나된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원, 직원 전부 다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문화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잘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손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겠는가? 한 사람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은 하나된 마음이 초반에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끝까지 지속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컬 대학이 사업이 종료 시점까지 이 체계를 잘 구축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컬 대학 실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만들어낼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육 혁신과 우리가 대학의 문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대학의 혁신 방향과 추진 전략이 나와져 있습니다. 핵심이 목표는 국공립 대통합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을 좀 특성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화 지정입니다. 특성화 지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분야를 특성화하겠는가? 우리 지역의 현실세를 봐가지고 인문을 좀 특성화하겠다 하는 게 그 방향적인 거였고요. 이 인문혁명을 하기 위해서 인문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 통합을 통해서 공공수요를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장벽 파괴에 보면 장벽 파괴라기보다는 학생, 교원, 직원 간 장벽이 없는 학생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규정 정책 이런 기관들이 학생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문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 인문혁명을 가속화되는 그 바탕으로 해서 지역 상생 부분, 지역의 특화 산업을 더 잘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되어져 있는 게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의 추진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하나하나 4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공공대학, 인문혁명, 장벽 파괴, 지역 상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됩니다. 먼저 대학 통합 부분에서는 9월 초에 부총장님께서 자세한 이행 실적에 대해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경상북도 산하기관에 교육연구기관 7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교육연구기관하고 같이 이 대학하고 통합대학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너지, 인문혁명이면 인문혁명, 지역 상생 부분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도록 중간에 이런 KER 협업센터라고 하는 지원시설이 이 대학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KER 협업센터는 대학 중심 교육 연구 협업기관이고, 예를 들게 되면은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이나 한국연구원과 같이 협업 체계를 잘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 상생 부분에서는 경북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등과 같이 잘 협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9월 초에 부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혁명 이 부분은 크게 인재 양성 부분, 교육 혁신입니다. 인재 양성보다도 교육 혁신 부분에 해당되는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가치 확산 부분, 국제화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우리 인문혁신 본부장님이신 천정일 본부장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예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벽 파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벽 파괴 첫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학 구조 힙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25학년도 되게 되면 광역단과대학, 광역학부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학 구조를 바꾸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최소한 이 단과 광역 학부제 내에서만이라도 잘 융합교육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성하라. 이게 그냥 우리가 하려고 했는 거 아니죠. 교육부 그 방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IR 센터 중심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또다시 그 결과를 우리가 대학 구조를 바꾸는 이런 순환형 모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럼 뭐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꾸게 되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사업 기간 동안에 글로컬 대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잘 해서 이런 변화의 모습, 특히 우리 학생분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그 시험 역량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생 성공입니다. 성공학습과 성공시험. 지금 현재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뜯어보게 되면 굉장히 미스매치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칭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이런 체계가 있고요. 체계를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 게 각각 학생은 학생, 교원은 교원,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각각에 맞는 역량 강화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갈수록 이제 교수, 학생을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 역량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학생 지도를 잘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분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혁신을 가지고 자기 주도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동참이 없게 되게 되면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게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마인드가 없으면 행정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장벽 파괴에 있는 게 대학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대학 사업단 내에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글로벌 사업단 내 각종 행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행정사무관님이 계십니다. 김진 사무관님의 직함이 대학 혁신실장입니다. 그런 취지가 알려져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각각의 이런 서로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의 성공. 그래서 교육 혁신에 우리가 하나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 따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나가자는 이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섭적 평가는 학생 지도, 교수, 교육 분야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대부분 연구 실적이 그렇게 되게 되면 다 해석되고 맞는 그런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평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런 거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성과 이렇게 받을 때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체계를, 제도를 함께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 부분은, 지역 상생 부분에서는 백신, 창업, 바이오, 산학경력, 그리고 LIS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전용호 지역 상생혁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장벽하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대학 전체 글로컬 사업단 거버넌스 체계를 보게 되면 사업단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인민혁신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역상생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앞부분 다른 부분에서 장벽 파괴라든가 대학 통합, 공동윤대 이런 대학 전체, 그래서 실행 부서들이 옆에 쭉 보면 기획처, 교육혁신본부, 교육처 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써서만 나와져 있어요. KR 협업센터 대학 전체가 다 함께 같이 움직여 나가는, 이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게 대학 운영 전체 운영이 바로 글로컬 대학 실행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동참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의견 개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가 표현되고, 실행계획서 내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우리가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의견을 대신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 실제로 사업 설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각 인문지역상생혁신본부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각종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학교 홈페이지 보게 되면은 Together ANU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가 함께 가자 이런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 계시게 되면은 결과 각각에 보면은 공감 횟수에 따라서 이게 공론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IR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우리가 앞으로 글로컬 대학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만큼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벌써 장벽 파괴 첫 장에 보시면 배포 자료에 이제 배포 자료를 보시면 첫 장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키가 있고요. 학생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행위를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가 첫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벽파에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구조 혁파로 학생 선택권 강화하는 세부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보시면 그리고 세부 과제 2는 유연한 교원 운영과 하나된 구성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두 세부 과제를 통해서 현재 학생 모습, 현재 교수님의 모습, 현재 우리가 공통적으로 학생 직원들, 교수, 공통에 있는 모습이 사업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체계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키에는 학생 성공이 항상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장벽 타겟 세션이 구성되어져 있을 때 적혀져 있는 거 보면은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필요성 부분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잠깐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년에 인문사회 IT대학이 들어옵니다. 생명과학 공과대학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왔는 게 아니라 잘 보시게 되면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인문사회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쫙 굳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밑에 보게 되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으로의 혁신 필요 이런 부분이 쭉 나와서 있고 생명과학 공과대학이 합친다는 것은 밑에 이 그림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그리테크, 농업하고 공학과 기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큰 광역 단과대학 체계가 구성되어져 있는 게 사회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구조적인 현재 문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의 현실은 어떤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반영되어져 있던 부분이 학생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가 안동대 신문 기자분들의 그 재학생 의견을 많이 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전과제 이렇게 나왔는 게 그냥 나와주는 게 아니라 100% 완전 자유전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분들의 요구가 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금 기억에 많이 납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유명무실한 융합전공 주전공이랑 시간이 겹치는데 예전에 21학년도에 그 학생 대표분이 그 ANU 교육식 콜로키엄에 발표를 하면서
자기 수업 시간표를 쫙 보여주면서 금공강은 꿈도 못 꾼다. 금공강이 뭐냐? 그러니까 금요일 공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도 학생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내 놀 것 다 놀고 금요일 나는 놀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역량을 제대로 반영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다. 이제 수업 시간표를 여러 가지를 지금 문제 같은 것들도 각각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부분들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당시 그때 교육식 콜로퀴엄을 진행을 했었을 때 그 당시 추세가 학생분들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교수에 대한 강의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생 지도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재학 중에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와 면담 횟수가 한 번, 두 번,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현실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신입생 경우에도 실제로는 자기가 내가 내 전공, 내 학과에 제대로 들어왔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진로로 나갈 수가 있을까? 진로와 취업 분야에 대한 상담을 5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22학년도에 기획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지수, 직원 역량 강화가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각종 설문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직원분들의 교육적 마인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표현밖에는 못했습니다. 실행 계획서다 보니까. 그런데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같이 개선하려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교육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 일자리 전공 불일치율을 보시다 보면 우리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전공 불일치, 매우 불일치가 40%, 약간 불일치 11.몇 %, 50% 이상이 전공이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교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대학의 교수,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도 다 교수, 학생, 상호작용 부분만 보게 되면은 각종 평가에서 뚝 떨어지는데 우리 대학은 특히나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졸업예정자 의견 조사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교수님을 원하는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학생이 가장 바람직한 교수 상황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학생분들이 교수님을 찾아가기 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높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도 충실하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다가가기 쉽고 상담 및 지도 수업에 충실한 교수님을 원하시는 분이 원하는 게 90%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학 세부가 첫 번째 학생 선택권 강화, 요 부분은 다는 진행을 못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혁신 기획서에 나와져 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실행 계획서 부분에 쭉 담아 내려가면서 대학 구조 혁파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할 때 학사 구조 이 부분을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들 교무처장님도 계시고 기획처장님, 부총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광역 단과대학, 광역 학부제 이런 데서 할 때 공감 문제, 인력 배치의 유연화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왜 광역단과대학, 왜 광역학부제를 실시하고 최소한 그 광역학부 내에서라도 학생이 자기 전공을 하면서 바로 인접, 연계설이 되어져 있는 전공에 가서 나노 디그리라든가 마이크로 디그리 정도의 한두 교과목을 이수를 해서 융합적인 사고 역량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취업 역량을 더 향상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달려져 있는데, 공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계 관련되어 있는 학과, 기계 로봇공학과 그리고 전자 디지털 ICT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공학과는 자연학과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학생이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들으러 일까지 1시간 10분간 남는 동안에 왔다 갔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진행되는 이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공간 재배치도 함께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또 서로 간에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조교 선생님들도 학과가 어느 한쪽으로 전공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과의 조교 선생님들은 그냥 독박입니다. 한 분의 조교 선생님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또 다른 쪽에 어떤 전공을 보게 되면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한 서너 학과가 뭉쳐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의 조교 선생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함께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우리가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한다든가 하는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힘들지만 적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결할 텐데 바로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부분도 우리가 완전 자유전과제 학습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했고요. 특히 재학연한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제한입니다. 평생 늙어 죽을 때 바로 직전까지 재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가뭄에 콩나듯이 3년 만에도 졸업하는 학생이 한 2,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빨리 역량을 개발해서 사회에 진출을 빨리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K목 학점을 확대를 하고 또 원격 수업 하는 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 또 학교 밖 수업도 지금 현재 규정이 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협동 수업도 학점 인정을 한다든가 하는 또 학점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내서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 과정만 가지고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양한 비교과라든가 다양한 채널에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융합교육에 지금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개, 3개 학과가 연합해서 하는 융합 전공을 많이 강조했다고. 방향이 이제는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발전합니다. 나노 디그리는 6학점 편성에 6학점이 있습니다. 딱 제한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9에서 12학점 편성에서 9에서 12학점 특성에 따라서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융합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시행을 하면서 시간표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 2학기 상시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 혼합, 원격 수업 등 그리고 더 다양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학생분들이 수업 시간표가 안 짜여져서 제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교과목을 못 듣겠다 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모듈형 학생 설계 전공 이 부분만 설명을 하더라도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교육혁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자세하게 또 말씀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통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 설계 전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대학 내에 있는 이 교과목 이 과목 다 잘라서 내가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면 이런 전공으로 졸업장을 주십시오 하는 체계였어요. 자기 주도 역량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잘 못합니다. 학생 설계 전공 활성화되어져 있는 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했는 게 모듈형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하는 게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됐고, 우리가 각각의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로 쪼개서 이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듣게 되게 되면 어떤 직무 역량, 시험 역량을 배양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구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만 짜집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융합교육을, 이게 학생 설계 전공뿐만이 아니라 융합교육 자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져 있는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틀로 짜여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특정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는 직무와 또는 취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기계 설계 부분의 역량을 강화한다. 한다면 기계 설계를 기계 분야의 설계 부서에서 어떤 부분, 어떤 핵심 역량이 있게 되고 이 부분 만들게 되게 되면 최소한 산업기계는 산업기계, 공작기계는 공작기계 부분에서의 설계 능력, 설계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전기, 전자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기계적인 특성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인접학과 학생들이 재료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나가서 진로하는 부분이 기계 관련된 회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듣게 되게 되면 자기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도의 명확한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융합교육 체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정보에 대한 각종 정보뿐만이 아니라 설계 직무인데 설계 직무가 학생들은 무슨 설계 직무인지 몰라요. 그러면 취업 진로과에서 각종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마이크로 콘텐츠를 쫙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직무다 그러면은 기계 현장에서 말하는 설계 직무가 이런 역량을 이해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쫙 구성이 되게 되면은 학생 본인에 맞는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인지 직무인지 평가 파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본인의 적성이 어떤 적성인지, 어떤 직업 흥미가 직업이 자기한테 맞는 건지 알아야지만 제대로 짜집기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설계 과정을 기술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혁신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좀 특수하게 박태환 선생님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 설계 부전공, 학생 설계 복수 전공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금 24년도는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쪽에 우리 학과 전공에 기본적으로 36학점을 다 듣고요. 12학점 마이크로 디그리 하나 듣고 인접학과에 나노 한 2개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21학점 주전공에 51학점 듣고 21학점만 듣게 되게 되면 학생 설계 부전공, 융합전공에는 요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조합으로 있어서 어떤 이름을 정하면 좋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부여를 해주는 이런 학생 설계 부전공도 있고 36학점 체계를 만들게 되면 학생 설계 복수 전공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학생 설계 복수 전공은 나노 마이크로 디그리 조합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타 전공이나 타 융합 전공의 단위 교과목을 같이 조합을 해서 36학점을 만들어내도 학생 설계 복수 전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는 부터는 이제 학생 설계 단일 전공을 주전공 없이도 체계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되게 되고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잘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학생들하고 우리 교수님들 계속 고민을 쭉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앞으로 가장 키 역할을 해야 될 때 AI 기반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프로그램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7년도에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 성향에 맞는 학생분이 원하는 분야, 선배들의 어떤 경로 이러한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해서 학생들 지원을 잘 해주게 되면 이 학생 설계 전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전체의 융합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 그래서 AI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아마 단일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최소 30억에서 60억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했고요. 뒤에 대포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3년도에 어떠한 게 일어났고 24학년도에는 뭐를 계획을 하고 25에서 7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23, 4는 좀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비교적. 25에서 7년도까지는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때 25, 6, 7학년도에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학내 모든 구성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9월달에 본 설명회 때 그렇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한 취지와 내용을 마쳤습니다. 예.